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편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가 3일 오전 중국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 주석의 연설에 이어 사열과 분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은 70분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초청된 각국 정상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치고天安门 성루에 올라 참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두에 서서 계단을 올랐고 시진핑 주석 오른편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혈맹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는 시 주석 오른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에 위치했고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룡해 당비서는 오른쪽 끝편에 자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열병식을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자리 배치는 한중 관계의 질적인 도약과 변화된 북중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역동적인 역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국 병력이 참여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 참관단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병력 30만 명 감축을 선언하고 평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열병식에는 군 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개의 무기 장비, 그리고 200여 대의 군용기가 총 동원됐습니다. 27개의 장비 부대는 미사일과 전차, 대포 등 40여 종, 500여 개의 무기와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이들 무기는 전부 중국산이며 84%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최신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열병식을 통해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파워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겪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며 평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국방력 강화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모든 나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와 시스템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나라들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백승주 차관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대회를 지원하는 국방부와 각군,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관계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과 선수촌 시설, 개폐회식 등 행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고 국방부와 각군에서는 대회 지원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백승주 차관은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군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들의 세심한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북, 문경 등 경상북도 8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4개국에서 7,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안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쓴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 가슴 깊이 새기고 부대 혁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세미나 결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호 박사는 대군 신뢰 회복이 대국민 신뢰로 자연스럽게 확산된다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과 준법의식 생활화 등 대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의원 동국대 교수는 기무사의 임무기능 혁신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 정보 수집을 통한 정보 분석 역량을 키우고 방첩 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무사 정체성의 재확립과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비롯해 비리 부대원의 강도 높은 인사 조치와 혁신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와 미래국방포럼이 이현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초청해 군수품 품질관리 개선 과제에 대한 성과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군수품 품질 경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였는데요. 윤현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협력업체와 현장 소통을 확대해 군수품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이현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기품원이 방사청과 함께 추진 중인 품질관리 종합대책은 8가지. 이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성과를 살펴보면 품질 기동지원반 운영으로 중소협력업체와의 소통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중소협력업체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격을 개선하는 등 품질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역센터별로 저희 6개 지역센터 있는데 지역센터별로 TF를 구성을 해서 세계 계약업체와 같이 이런 기동 지원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기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8월달에 이제 28명 인력이 추가 충원이 되면 후반에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기동 지원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산업체와 군 관계자들의 불편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품질 콜센터도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듣고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6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93개에 대한 건에 대한 접수를 해가지고 조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 만족한데 앞으로는 그 업체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는 품질 콘센트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콜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업체별로 이런 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업체 CEO 초청 간담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물자와 탄약, 함정, 항공 등 최고 경영자와 현장 밀착형 소통으로 완벽한 군수품 품질 보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순기 품질 경영 문화를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로 담아봤습니다. 모든 관련 기관들이 다 책임을 가지고 공유한다면 이런 꼭 우리 고객인 군이 만족하는 그런 군수품을 완벽한 군수품을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품원의 적극적인 노력, 군 관계자와 업체,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식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여름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계절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병 건강관리, 오늘은 식중독 예방법을 심예슬 아사가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대표 질환인 식중독. 하지만 여름이 지나갔다고 해서 식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사계절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식중독은 음식이 세균이나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됐을 때 발생하며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포도상구균과 같이 독소를 분비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형 식중독균이 있고 대장균과 이질균처럼 균 자체가 침범하는 감염성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등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식중독에 감염되면 음식물 섭취 후 72시간 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2일에서 3일 지속되고 이후 빠르게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액 공급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을 씻고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바로 세탁합니다. 또한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먹고 굴 등 어피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고 조리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실천 방안을 적극 강조하고 특히 조리병들의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방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식중독 발생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한군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병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북한 병사들의 주요 일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전반적으로 북한 병사들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뭘 하느냐를 보면요. 우선 이제 계절마다 여름에는 아침 5시 정도에 기상을 하고 그 겨울에는 한 6시 정도 기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상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일어나면은 일단은 그 군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 북한에는 우리처럼 추리닝을 안 주기 때문에 내복을 입고 있죠. 그 내복 차림으로 이제 아침에 그 아침 검사하고 그다음에 인원 점검하고 그다음에 인사법, 그다음에 집체 교육, 대열 교육, 대열 훈련이라는 게 이제 집체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줄 맞춰 가지고 걸어가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불을 개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이러는 일상적인 일과예요. 그래서 다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의 사관장이라고 있습니다. 사관장이 내무반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10년 복무기 때문에 10년 복무에 이제 의무 복무병이죠. 그 맨 위에가 특무상사인데 특무상사 한 사람이 사관장이라고 합니다. 사관장이 이제 일일이 너는 가서 그 화장실 청소해, 너는 뭐해 임무를 줍니다. 그럼 그게 다 끝나고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으러 가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이제 9시부터 상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북한의 상학이라 그러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학이 8상학이 진행이 됩니다. 8시간이죠. 1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건데 그 상학이 9시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정치상학, 정치사상교육상학.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3, 4상학이 더 있습니다. 그 상학, 그 다음에 오후에 5, 6, 7, 8 상학. 그리고 6시까지 하는데 그 상학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총검술이라든지 우리로 하면요. 그 대열 훈련, 사격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그 군중 오락 시간이라고 합니다. 군중 오락 시간에 네. 교양실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노래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0시에 이제 점호하고 자는데 북한군 병사들 출신 물어보면은 하여튼 아침 기상부터 잘 때까지 다른 생각을 전혀 못 하도록 그냥 우리말로 하면 돌린다 그러나요? 네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주말에는 병사들의 일정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주말에는 좀 다른데 네. 토요일은 좀 탈북자들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의 모든 조직이 네. 토요일 날 오전은 생활총화입니다. 우리 생활총화. 알죠? 상호 비판하는 거. 네.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상호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중대단이라면은 교양실에 다 모여가지고 중대장부터 하급 병사까지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병사들도 중대장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상 비판, 북한 말로 호상 비판이라 그러죠.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간이 오전에 있고 오후에 이제 상학을 할 때도 있고 또 강연회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이 북한군 병사들한테 쉬는 시간은 일요일밖에 없죠. 일요일 날에 이제 빨래도 하고 또 이제 빨래가 안 되면 이제 모포라도 갖다 내다 걸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할 수 있으면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되면은 보통 축구나 이런 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상 북한군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축구나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계절에 따라서도 일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북한은 어쨌든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식량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모든 부대가 부업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 단위면은 평야가 좀 있으면은 약 한 3,000평 정도의 부업밭이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근데 그 부업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침에 기상해서 밥 먹고 정치 사상 교육은 2시간은 무조건 하고 그리고 11시부터 4월 달부터는 11시부터 무조건 모든 병사들이 나가서 4월, 5월은 이제 그 밭도 만들어야 되고 씨도 씨 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바쁘고요. 그 나가서 전부 이제 매달려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한가하니까 근데 그때 되면 또 풀이 막 자란단 말이죠. 네. 그럼 또 모든 병사들이 나가서 또 풀 뽑아야 되고 또 그 가을 되면 또 수확해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연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거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풀을 잘라와야 되는데 북한 산에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키가 큰 풀을 말라 있는 풀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에 쌓아놓고 그걸 연료로 씁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11월 달이죠. 네. 그럼 북한군 동계 훈련인데 그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 아까 말씀드린 상학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우리 장병들도 농촌 일손 돕기나 이런 걸 합니다. 네. 여름에는 네. 주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들 먹을 게 아니고 장교들 먹는 거죠. 농사는 병사들이 짓는데 사실 장교들이 다 가져가는 건데 물론 그 부대에 이제 후방 장교라는데 장교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병사들한테 잘 먹이는 부대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장교들이나 아니면 그 부대 예를 들면 중대장이다. 그럼 내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출세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위에다 이제 상급 부대에다 상납하고 뭐 이런 데 쓰게 되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 우리 군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시작할 때 점호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군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우리 한 60년대 군대하고 똑같아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뭐 점호라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옛날처럼 우리 옛날식처럼 딱 세워놓고 이제 사관장이 와서 이제 점호를 합니다. 하면 우리만 관물대라 그러나요? 옛날에 관물대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모든 옷을 각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막 한밤중에 난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막 기합 주고 때리고 북한군의 구타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워낙이 그 북한군의 위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항명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고 그래서 특히 저녁 때 점호 시간에 아주 많이 때리고 그리고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IMBC가 장병 학력 증진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IMBC는 장병들의 학력 증진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를 놓친 장병들이 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2015년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며 칠곡군 석저급 낙동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의장대 공연, 전승기념식, 에어쇼, 서바이벌 사격 장비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군 공개 소프트웨어 발전 세미나가 9월 17일 계룡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 접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정보화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기상단이 2015 기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상현상과 관련된 사진 작품이면 어떤 사진도 응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공군기상단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기상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기념행사에 참석해 열병식을 관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최고 귀빈으로 참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한중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네, 앞으로도 끈끈한 한중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